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차가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인문 특강이 시작됐고요. 오늘 두 과목, 내일 두 과목 그렇게 진행이 될 테죠. 일단 이제 오늘 첫 과목은 이제 그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이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제 소개를 할 텐데 이제 그 인문 특강이라고 해갖고 지금 드린 자료가 용어를 한 몇 개를 쭉 정리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4시간, 다음 주 4시간, 총 8시간 동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여러분께서 그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제 행정사 시험 내용이나 뭐 과목 등은 다 한번 설명을 들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행정사 어떤 시험 과목 조금만 얘기하고, 그 다음 요 과목 얘기하고, 인문 특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시험 1회 때부터 강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1회 시험부터 수업을 했고요. 지금까지 강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3회부터 이제 11회까지는 들어보신 바 있죠? 왜 에듀일이라고. 왜 서기영숙 씨가 산참 선전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11회 동안 이제 강의를 해서 작년에 이제 제가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학원만 전속 계약이 되는 바람에 전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을 8회 때 합격을 했어요. 8회 때 합격을 해서 현재 이제 그 21년도 5월 달에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해서 시흥시 안산 옆입니다. 시흥시라는 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제 사무소 이름이에요. 이 이름인데, 여기 나래 행정사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날개의 순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아까 보시면 제 사진 하나 봤잖아요. 이게 저희 사무소 마크예요. 이게 이제 날개 마크잖아요. 그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현재 한 4년 정도 행정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도 오픈했어요. 오늘도 이제 열었는데, 오늘은 직원이 있죠. 저는 이제 수업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의를 이제 꽤 오래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공무원 강의도 했었고, 그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한 27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제 9회 때 합격을 했죠. 부동산업은 하고 있진 않지만 행정사는 이제 따자마자 바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제 행정사를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 사무소에서 부동산도 같이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영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장소도 그렇고, 이제 또 뭐, 이제 뭐랄까, 이제 직원도 또 별도로 둬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일단 뭐, 1회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간단 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과목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께서 설명회 등을 통해서 아실 테지만, 조금만 얘기한다 그러면 행정사가 2차가 이제 4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과목인데, 다 주관식이죠. 논술로 쓰시는 건데, 이제 과목당 4문제를 주는데 논술이 하나, 약술 3개 이렇게 주고 50분 동안 쓰게 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6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3과목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논술이 1문제, 약술 3문제인데 논술이 그게 케이스, 즉 사례형이에요. 사례형. 그러니까 사례형이라 가지고 3과목은 이제 공통 사례형 과목이거든요. 이제 사례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곧 이제 대해 보겠지만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완벽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되고 많은 사례, 판례를 알아야 그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당한 공부를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목이 이제 사무관리론인데 이제 이 과목이 말이에요. 뭐랄까, 이 4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가장 쉬워요. 왜? 이건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사례가 아니에요. 사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돼요. 이제 곧 이제 교재가 다 다음 주 쭉 나올 텐데, 이건 그냥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외우면 됩니다. 뭘 고민하거나 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론자가 들어가니까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지 이해도는, 물론 이해가 되긴 돼야 되지만, 깊은 이해는 그다지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깊은 이해도 돼야 되고, 암기도 돼야 되거든요. 어렵죠. 어려운데, 요거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 위주예요. 그러니까 암기 위주인데,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게 쉬운 거는 그냥 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암기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것들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하잖아요. 암기하면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금방 다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다시 보고 다시 또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수험자들의 많은 수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에요. 그만큼 이제 외울 게 많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우선 뭐 과목이야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개 다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인데, 어찌 보면 이건 주관식을 시험 대비하기 위한 것의 공통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 과목도 이제 교재가 다다음 주쯤 이제 출간될 겁니다. 다 나올 텐데, 그럼 일단 기본서를 통해서 이런 숙제가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겠고요. 뭐 4과목 다 이런 숙제를 해야 할 테니까. 그리고, 주관식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 목차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직은 실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4과목은 다 공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이 숙제되었다면 이 목차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목차 정리를 해서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2번째, 목차와 키워드 암기가 되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2번 순서가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갑니다. 이제 거기 사례형이라 하더라도 뭐 1번이 뭐 서, 2번이 요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있고, 그리고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과목은 사례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해요, 목차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할 때 얘기하겠지만, 목차라는 게 이제 지문을, 문제 지문,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잖아요. 시험장 가시면 이제 50분마다 한 과목이지만 총 2과목씩 봐요. 묶어서 보는 건데, 1교시에 2과목, 2교시에 2과목이에요. 1교시 2과목 보시는 건데, 질문지를 2장 같이 주고 노트 답안을 2권 줘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어떤 과목이든 간에 먼저 한번 골라가지고 질문지를 딱 놓고 답안을 딱 열어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100분 동안 2과목 쓰게 되고 30분 쉬었다가 2교시를 또 봐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질문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그 질문에 따라서 목차를 쭉 정해서 목차에 맞게끔 키워드 다 넣고 문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연하죠. 이게 기본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이 돼야 되고 숙달이 돼야만 가능한 건데, 그게 지금 처음에는 그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중개사를 오래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이제 한 27년 했어요. 중개사 강의만.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이제 행정사를 1회부터 했으니까 13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인강 또는 이제 형강 이 수강자 분들을 분표를 보면 아주 많은 수가 공인중개사 출신이거나 현재 공인중개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게 근래 들어 더 그랬어요. 거기 아마 이제 가장 그 2개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권리금 아십니까? 권리금? 상가에 보통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중개는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하시는데, 그 권리금 자체는 중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은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못 써요, 중개사분들은. 그걸 우리가 써야 돼, 행정사가. 그리고 또 하나 예가 뭐냐면, 이제 중개사분들이 이제 매매 계약 하나 중개했어요. 그 매매 계약서를 썼겠죠. 또는 임대차 계약했다. 임대차 계약이니까 보통 2년간 계약하잖아요. 그 2년 뒤에 계약서를 다시 또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재계약서를. 그런데 그 재계약서를 못 써요, 중개사분들은. 행정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사한테 그걸 써달라고 제의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저한테도 이제 권리금 계약서 써달라고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수임료가 비싸죠. 저희 비쌉니다, 굉장히. 권리금 계약서 뭐 하나 쓰는데 돈 한 10만 원? 아니고, 그게 아니고, 권리금 액수에 따라서 몇 프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고가입니다. 어쨌든, 뭐, 그게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 분들이 거의 분포가 중개사 출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공히 어려워하시는 게, 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1, 2차 모두 다.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2차가 주관식이니까 여기서 굉장히 부담을 크게 느끼고 많이 어려워들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2번째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좌우지간 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건 이제 공부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 목차를 잡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걸 외워야 되고, 목차가 있으면 목차마다 중요한 용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키워드라고 그래요. 이걸 외우셔야만 되는 거고, 이게 되어야 그다음 쓰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겁을 미리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는 하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는. 아니,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고난의 가시밭길이에요, 가실 길이. 근데 이미 이제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시작이 반은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목을 조금 얘기해 볼게요. 이제 이게 우리 과목이고요. 얘는 바로 법이에요, 법. 론자가 들어가니까 뭐 학문적 이론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그냥 법이에요. 법인데 1편, 2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편, 1편 2개로 되어 있는데 1편이 좀 기니까 말을 줄일까요? 행정, 업무, 규정 그래요. 1편이. 그거는 이제 법 성격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보통 시행령 그러죠. 우리의 모법은 정부 조직법이에요.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과 이제 시행 규칙, 그건 행정안전부령이에요. 행안부령. 두 개가 1편 과목이에요. 근데 60%라는 거는 이 전체가 100%라 봤을 때 분량, 양이 60% 쫑 차지를 해요. 얘가. 그리고 두 번째 2편이라는 거는 여긴 다 있죠. 민원 처리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즉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행안부령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한 40%쯤 됩니다. 그러니까 6대 4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제 약술은 이제 단문 3개, 논술은 큰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왜 사례형 그려놓고 논술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목은요, 논술이라고 해서 한 문제를 40점 주느냐? 그게 아니라 논술 안에 약술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묶어 논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문제가, 과목, 요게 지금 4문제가 되는 거니까, 논술 이렇게 하면 요게 20분 정도에 쓸 양이고, 그 다음 문제 배점은 요게 40점짜리예요. 그 다음 약술은 한 문제당, 요게 10분 정도에 쓸 양이고, 요게 20점 점수를 주거든요. 요게 3문제를 쓰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총 4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문제가 둘로 나눠져요. 나눠져가지고 물음 1, 20점, 물음 2, 20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논술이라 하겠지만 논술 안에 약술 과목 같은 게 2개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묶어본다 그러면 약술 5개를 본다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닌 거예요. 20점짜리 5개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말은 논술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죠. 그러나 다른 과목들은 아니에요. 하나가 그냥 40점짜리가 있어요. 얘들은. 그건 아닌 거고. 그렇게 내용을 보면 되는데 그럼 지금 방금 제가 논술, 약술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단 이 2개는 분량을 본 거고 두 파트에서 비중, 즉 난이도라든가 또는 출제 비중이에요. 여기서 비중이란 말은 논술 위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약술은 다 나오니까 논술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편이 훨씬 높아요. 이 편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제 모두 12번을 봤거든요. 12번을 시험 봤는데 10번을 논술을 여기서 냈어요. 10번을 2번이 여기서 나오고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지금 2개 중에서 6대 4 정도 분량이지만 40% 분량에서 논술 위주로 출제를 해요. 그게 80%예요. 거의 80%. 12번 보는 동안에 10번을 냈으니까. 그리고 1편에서는 20%밖에 안 나왔어요. 일단 거기 출제 비중, 이거는 분량, 이건 출제 비중. 자, 그럼 난이도는 지금 보다시피 1편이 좀 어렵습니다. 2편은 쉬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파트가 양이 많고 한데 문제 양이 적어. 논술 위주로 얘기할 때, 논술로. 근데 2편은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또 내용이 쉽죠? 그런데 비중이 커요, 여기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편은 좀 어려운 대신에 양이 적고, 분량 비중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은 쉬운 대신에 비중이 크다. 이렇게 내용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 대체라는 건데, 이게 어차피 이제 전 과목 다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 이론 먼저 숙제가 돼야겠죠. 이런 숙제를 하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론 내용 이해 된다면 그 전체 이론을 전부 다 이제 문제로 다 만들어요. 문제를 만드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거고 제가 책도 만들어 나올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이제 요게 한 2개월 이상 걸쳐서 이런 숙제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들어요. 그게 문제를 지문화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에 따라서 목차를 정리할 거고 키워드를 배울 텐데 이것도 여러분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다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문제 만들고 문제에 따라서 목차 정리해서 목차 개수, 목차 이름 다른 키워드 다 정리함기에 드릴 거라고 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쓰기가 들어갑니다. 짧게 단문 쓰기.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수업 과정이죠. 즉 지금부터 할 건 오늘 입문이니까 아니지만 기본 이론 숙제하시고 문제 만들어서 문제마다의 목차 키워드를 정리할 거고 외우실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쓰기가 이어지는데 단문 그다음에 전범위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가 되시는데 지금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 일로 못 가요.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여기는 잘 힘들어요. 그래서 요게 되어야 일로 올 수가 있고 시험장 갈 수가 있지.
이 목차 키워드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하면 되고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요들의 어떤 제일 중요한 건 목차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은 목차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하다 하더라. 목차하고 키워드가 중요하더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이게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드리고 얘기할 테니까 그거는 이렇게 과목 얘기를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기본서 표지예요. 이게 다다음 주쯤 아마 나올 거라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올해 표지고요. 물론 제가 책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겉표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럼 이제 뭐 인문 특강이니까 우선 이건 이제 아직 책이 안 나왔지만 이 표지가 이렇게 되고 과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면 여기는 이제 차례죠. 콘텐츠 차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파트 1, 파트 2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게 아까 이제 이 파트 1이라는 게 행정 업무 규정이고 여기 60% 분량 요게 그리고 20%의 출제 비중 논술 위주에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1편에서는 1장, 그 다음에 2장 많아요. 그 다음 3장, 4장, 5장, 6장, 7장 끝 7개 장으로 되어 있어요. 1편은 7개 장. 그 다음에 2편은 이게 파트 2 그래서 민원 법령입니다. 이거는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챕터 1장, 그 다음에 2장, 양 좀 되죠. 3장,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충만 보더라도, 목차만 보더라도, 이 챕터 보더라도 훨씬 양이 적잖아요, 지금. 여기서 80%를 출제를 해요, 논술을. 자, 그렇게 이제 내용 볼 수 있게 되고, 그럼 조금 돌아가서 이제 컨텐츠를 조금 더 보시면, 이게 챕터 1단원이에요, 1단원. 표시할 건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니까. 자, 챕터 1단원이 이제 행정업무의 운영 교육 그래가지고 세 개 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절은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그건 역사니까. 역사고 1절에서는 이제 이게 의의를 얘기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는데 이게 한 번 출제했어요. 회차는 얘기할 게 없어요. 몇 회 나왔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 나왔냐를 따지는 거지. 몇 회? 의미 없어요. 왜? 지난해 나온 게 또 나오는데 뭐. 몇 회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 몇 번 요것만 따지는 거예요. 1절 한 번 출제했고요. 한 번. 그다음 3절은 이게 이제 2, 3절부터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 이제 뭐 용어정의가 있는데 용어정의에서 2번 출제했어요. 그리고 제 2절 이 공문서 관리라는 단원인데 여기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많은데 일단 제 1절부터 해서 지금 쭉 보시면 15절까지로 15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량도 많고 상당 시간이 걸리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 1절, 2절에서 여기서는 거의 다 출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거의 다 출제를 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뭐 딱딱 집어, 물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시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매해 한 번도 안 나오는 해가 없어요. 계속 출제를 해요. 계속 출제하는 단원이 여기고 그래서 내용을 순서대로 다 보시는 건데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문서를 만들고 뭐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과정이 돼요. 그다음 이어서 여기까지가 다 문서 관리 파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출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여기는 출제 안 된 부분이 드물어요. 거의 다 출제했으니까. 자, 그리고 요 챕터 3 여기는 2번을 출제했는데 올해 나왔어요. 올해. 2번 출제했는데 올해 나온 게 이제 구축의 운영 요거 2절 요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올까? 그건 몰라요. 예를 들어 작년도 출제했던 게 올해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했다는 건 나왔다고 생각할 뿐이지 작년에 나왔어? 올해 나왔어? 내년 안 나오겠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어쨌든 2번 출제했는데 올해 출제했어요. 그 다음 챕터 4단원이 이제 서식 파트의 문제인데 이거는 총 3번 출제했습니다. 3번 출제했어요. 그 다음 챕터 5단원 이제 관인 파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2번 출제했는데 상당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도. 그럼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제6장 단원이 나오는데 6장 단원이 1편에서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고 가장 분량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절 3개밖에 안 보이시지만 여기는 뭐랄까 이제 그 양도 지금 절밖에 안 보이지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도 많고 어째 가장 어려운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사무관리론 그러면 여기를 극복하는 게 난제예요. 앞으로 시험 보실 동안에 6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어렵고 분량도 많고 부담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법이 개정 신설된 게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22년도에 법이 개정 신설되었는데 아직도 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많이 부담이 가죠, 여기가. 부담 가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 다음 7단원이 이건 이제 분량을 만들지만 여기도 출제를 다 했어요. 이거 전부 다 1절, 2절, 3절 출제를 다 했죠. 요 4절은 뭐 별거니까 빼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1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제2편. 여기는 민원 법령인데 여기는 챕터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지으면 챕터 1단원과 챕터 2단원만 출제했고 챕터 3단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돌아가서 보면 1단원이죠. 챕터 1. 여기는 민원행정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없고 연역 우리 잠깐 넘어갈 거고 이 3절, 4절 여기서부터 출제를 다 들어가고 있죠. 여긴 그래서 회차를 무시할 거고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제 일단 3절, 4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파트 2, 여기 챕터 2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원인데 양이 제일 많고 여기서 거의 논술을 다 출제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12번 보는 동안에 10번을 출제했잖아요. 논술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10번 동안 10번을 걸쳐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출제했는데 문제 또 하나가 뭐냐? 이 내용 중에서 법이 또 개정 신설된 게 또 잔뜩 있어요. 또. 근데 이거 개정된 것들도 역시 안 나와 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물론 기본 다 해야 되지만 또 출제한 것들 이제 하는 전부 다 해서 기출된 가는 거 다 준비가 되어야겠고 여기 2장이에요. 그다음 3장은 여기 이제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건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걸 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안 했으니까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여기까지가 1편, 2편에 대한 내용으로 될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날까지 실험을 해야죠. 그럼 이제부터 뭘 볼 거냐면, 요거는 이제 방금 봤던 이제 여기 1회 시험부터예요. 1회 시험부터 해서 12회까지, 올해 시험까지. 이를 뭘 분포한 거냐면, 지금 논술만 추렸어요. 논술만. 자, 왼쪽은 1편, 오른쪽 2편이에요. 방금 봤던 그 차례 콘텐츠에서 여기 행정 업무 규정, 여기가 민원 법령 1편, 2편인데 1회 시험부터 해서 12회까지. 이게 전부 다 나온 기출 지문들이에요. 다. 이게 여러분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 있습니다. 거기 책에 있으니까. 여기 기출 지문들인데 지금 제가 빨간색 줄 친 거 있죠? 걔네가 논술이에요. 논술. 여러분들은 논술을 놓치면 시험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게 논술인 거예요. 약술은 괜찮아요. 하나 못 썼어? 아무 문제 없어요. 약술하는 게 엉망진창이야. 괜찮아요. 다 합격이에요.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논술을 못 썼어?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제 논술이 주가 돼야지 약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다도 큰, 이렇게 잘 못 써도 큰 문제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논술을 놓쳤다? 그건 큰일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내용 볼게요. 지금, 제가 이랬거든요. 12번 보는 동안에 10번을 2편 냈고 2번을 1편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세요. 자, 1회 때 한 번 나왔죠? 자, 그리고 쭉 오다 보니 8회 때만 냈어요. 그리고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1편에서 논술 나온 게 딱 2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있잖아. 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대 시험 때가 바로 2013년도인데 이때가 1편에서 논술 출제했어요. 그게. 한 문제가 40점. 나머지는 전부 다 약술. 전부 다. 그리고 2회부터 2편으로 몽땅 논술이에요. 다. 한 문제, 한 문제. 자, 이게 잘 보세요, 한번. 초창기에는 한 문제가 몇 점입니까? 40점이었었죠. 초창기 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이제는 아니게 됐어요. 자, 언제까지 볼까요? 3회 40점, 그 다음에 이제 5회 40점 이렇게 되다가 이게 7회에서부터 보실까요, 한번? 7회부터는 문제가 2개죠. 합해갖고 논술이에요, 이게. 합해서 서로 다른 2개가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2개씩 출제를 해요. 나머지, 자, 그 다음 8회 때 나온 게 이때 이제 논술 1편, 그리고 9회 이하, 올해까지가 이 2개씩 묶어서 논술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회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추세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거의 보이면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느냐? 물론 이 내용을 전부 다 숙지 공부해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2편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약술 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어쨌든 양을 다 준비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한테는 유리한 입장이에요. 왜? 여기는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 이거는. 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이해가 별로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해가 돼야 되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 볼 때 간단히 생각해봐요. 어려운 데가 얼마 안 나와. 논술이. 쉬운 데가 많이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약술은 뭐 다 나오니까 얘기할 거 없는데 논술로 볼 때 여기가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내용이 쉽단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별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한 번 들으면 내용 다 알아.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까 이제 2차가 주관식이니까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어렵긴 하지요. 어렵긴 한데,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얘가 제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부터 지금껏 점수가 얘기를 제일 잘 줘요. 얘가 제일 점수를 후하게 줘요. 후하게. 얼추 쓰면 점수 줘요, 그냥. 얼만큼만 쓰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모르겠다, 그럼 소설 쓰라고 그래요, 아예. 더 모르겠다, 그럼 애국가 쓰라고 그래요. 애국가 쓰면 1점은 줄 것 같아, 내가 볼 때. 볼펜 아까워서라도. 그러니까 백지면 아니면 점수를 줘요. 백지가 아니면. 백지는 안 되니까. 근데 백지를 내냐? 안 내죠. 다 누구나 쓰죠. 왜? 1년간 공부했는데 뭐라도 쓰긴 쓴단 말이에요. 백지 절대 안 내요. 그러니까 뭐라도 쓰긴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점, 2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예요. 실제 붙고 떨어지는 게 0.2점, 0.25점으로 떨어져요. 실 떨어지는 점수가 보면 1점 어마어마하게 큰 점수인 거예요. 그럼 제가 채점문제를 하더라도 수험자가 딱 보는데 애국가 1절 써놨어. 애국가 1절 써놨더라니까? 그러면 귀엽잖아요. 에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려웠구나, 몰랐구나. 1점. 1점 또는 1.5점. 애국가 잘 썼어. 아니 2절 썼어. 그럼 한 2점 줘. 이런 식으로. 그게 주관식이라니까요. 주관식은 100점도 없고 0점도 없어요. 단 백지는 0점이에요. 근데 아무리 완벽했어도 100점 안 줘요. 100점 안 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묶어 보니까 총 100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40점짜리 하나가 있고 20점짜리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100점 만점 나올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아무리 잘 줘도 한 70점, 75점 이 정도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이에요. 20점 약술 문제를 거의 완벽해요. 완벽해. 법조문도 다 들어가 있어. 완벽해. 그 이상 더 이상 완벽할 수가 없어. 그래도 14점 주면 정말 잘 주는 거예요, 이거. 15점 이건 거의 기적이고. 정말 잘 줘봤자 12점, 13점 정도 줍니다. 요게. 그럼 뭐야? 12점 곱하기 5개잖아요. 몇 점 나옵니까? 딱 60이죠? 그게 합격선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60만, 이게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보통 보면은 50점대에서 55점대가 합격선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 과목당에 20점이라 하더라도 12점 정도 받으시면 아주 좋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12점이에요. 20점 만점 기준 12점 목표가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라고요. 12점 받는 게. 근데 12점 받는 게 쉬우냐? 아니,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자, 어쨌든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되긴 될 것 같고. 그렇게 내용 보셔오고, 이제 그 출제 비중도 봤었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늘 네이버 카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카페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행단기라고 이렇게. 행단기. 카페에 보면 여기 이제 네이버의 카페예요. 카페인데 이거는 우리 학원에서 운영하는 카페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하시다가 뭐 질문이 있다. 그러면 뭐 학원에 와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인강 보는 분들은 질문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럼 질문을 달아드리면 최고 아무리 늦어도 하루 안에 답변 달아드려요. 뭐 그 다음 날까지라도. 그래서 이거는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2차 공강을 해갖고 이렇게 강사가 쭉 이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강사도 있고 저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나 혼자라서. 그죠? 나 혼자라서 그냥 독불장군이라 선택 여지가 없어요. 저하고 절차론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를 딱 클릭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저한테 올라온 이런 질문 사항들이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린 것들이에요, 다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부터 출발해서 시험 보실 때까지 뭔가 궁금하다. 그럼 바로 바로 올리세요. 올려갖고 뭐 첫 찾으면 제일 딱 눌러서 질문 달면 돼요. 그럼 제가 매일 확인하니까 하루에 2번 이상 확인합니다. 2번 이상. 그럼 질문 올라왔다? 그럼 바로 답안 달아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안 넘길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있다. 그럼 바로 질문해갖고 바로 답을 받아보시는 걸로. 우리 선생들이 계속 확인을 매일 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달아드리려고 하니까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질문하면 혼날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 학원생이 아니더라도 질문이 올라와요. 그것도 다 답안 달아드린다고. 여기는 회원가입하는 거니까, 카페니까. 회원가입하고 있으면 우리 수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변하면 달아드리고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요거는 수시로 들어가서 질문 안 하더라도 누가 어떤 걸 올렸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올렸구나. 이게 뭔 얘기지? 들어가 보고. 내가 질문 안 해도 말이에요. 이런 거 올리니까 이게 뭔 얘기를 물어봤을까? 이게 뭐야?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봤구나.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이렇게 구경할 수 있잖아,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고, 이래서 이거는 매일 한번 들어가셔갖고 질문도 하시고, 누가 한 걸 이제 들어가 보기도 하고, 활용을 잘 하시면 꽤 도움이 될 거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적으로 행단기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질문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겁니다. 활용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을 들어가자고요. 가는데, 이제부터 해서 이제 오늘 1시까지 할 거고, 다음 주 4시간인데, 지금 자료가 얄팍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용어예요. 이게 다 용어를 지금 정리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이 용어만 아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앞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왜? 말이 어렵거든요, 용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편의 그 용어를 제가 쭉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가 좀 얄팍하긴 한데 말입니다. 그 이쪽에서부터 해가지고 1편 관련된 용어가 어디까지 있냐면 이제 그 10쪽에 69번까지 있죠. 69개가 좀 중요하다 싶은 1편 관련 용어들이에요.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이 뜻이 뭐지 아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쪽에 이제 1번의 2편 용어가 쭉 해서 이제 뒷장까지 가면 16쪽에서 24개 있죠. 요거는 얼마 안 되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분량. 6대4. 분량.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용어만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다.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인문 특강은 주로 용어를 해요. 용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차는 벌써 수업 들어갔죠. 1차가 이제 그 세 과목, 그죠? 민청, 행정학, 행정법 이건데 한 번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것처럼 느껴지세요? 법전공이 아니라고 할 때 가장 어렵게 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느낌이 저 어렵겠는데 딱 느껴지는 게 셋 중에 뭐 있죠? 셋 중에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저 8회 때 시험 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행정학이었어요. 행정학 때문에 아주 고생했어요. 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생 엄청 했어요. 물론 우리 학원 이제 그 강사들 수업을 전 듣고 했었는데 우리 학원에 이제 1차 그 행정학 가르치는 젊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별명이 우리 저 방문각의 BTS예요. 방문각 BTS 잘생겼죠? 헬스 해갖고 몸이 이만해요. 막 헬스 운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잘생겼잖아요, 그죠? 거의 BTS 격 대우를 받고 그러는 친구, 그런 이제 약간 좀 더 후배되는 그 강사인데 강의 잘하잖아요. 잘하죠. 그런데도 어렵더라고 나는. 공생 엄청 했어요, 그죠? 거기 가면 그 외국 사람 이름 나오죠. 거기 안 해오지더라고 나는. 그래 어떻게 공부했냐면 거의 행정학 포기했어요. 포기도 아닌데 그냥 그 너무 어려운 부분 있죠. 그냥 버렸어. 왜? 저는 나름대로 고민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과락만 면하자. 과락. 어렵다? 이건 버리자. 버려 다 버리는 거야. 하다 보니까 시험 봤죠? 그게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과락만 면해서 간신히. 근데 저는 이제 법학 전공이도 했고 오랫동안 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민청하고 행정법 그럼 이걸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행정학 너무 어렵길래 거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뭘 공부했나 모르겠어요, 전 잘. 근데 간신히 이제 어쨌든 과락은 면했으니까. 근데 민청 행정학법에서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태준 거잖아요. 학교 한 거고. 어쨌든 간에 2차 내가 먹인데 하나는 내가 먹고 들어가죠, 이거. 근데 이거 내 거니까. 그죠? 내 거니까 나는 먹고 들어갔잖아, 벌써. 점수가 확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보탤 수 있잖아,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4례, 이제 앞으로 4례, 8례를 많이 보실 텐데, 그걸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각종 자료가 또 많이 나오죠. 우리 교수들 자료가. 그거 취합해서 인강으로 주로 했었죠. 수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8회 때 이제 그래도 나름 꽤 좋은 점수를 합격을 해서 바로 이제 오픈을 했죠. 이제 1교시 이렇게 마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1교시 쉬었다 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고민하시라고요. 뭘? 난 어디서 해볼까? 행정사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따자마자 바로 연결돼요. 일단 그거는 언제 내가 합격해야 될 일이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 나 어디서 할까? 어떤 걸 해볼까 이거. 왜? 행정사 업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저도 지금 다 모르겠어요. 제가 4년째 하고 있는데 업역이 너무나 넓어서 제가 모르는 것도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저는 1회 때부터 했으니까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지인도 있고 행정사도 있고 그렇겠죠. 그 많은 행정사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개척 못할 업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소 위치가 이제 시흥시라는 곳이다 보니까 제 업무의 주로 한 80%가 그거에 출입국 업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외국인 상대하는 업무예요. 외국인 상대. 출입국 업무라는 건데 그걸 주로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각종 행정 심판, 각종 서류 작성, 그다음에 인허가, 인가 허가 받는 거, 법인 만드는 거, 사회협동조합, 법인 설립 등을 다 하는데 이제 골고루 다 하지만 주로 하는 게 이제 주로 그 출입국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지역이 그래서 그래요, 거기는. 저희 사무실이 대로변에 있는데 사무실 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거 지역인데 거의 주거하는 분들이 거의 90%가 다 거의 중국인들이에요. 중에서 거의 조선족이 거의 주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의 있다 보니까 이제 주로 출입국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 하실 때부터, 그래? 그럼 난 어디에서 해볼까? 어디서 해볼까? 난 또 어떤 업무를 해볼까부터 자꾸 생각하면서 이 공부하시는 거야. 이거를. 서서히 지금부터. 첫 번째, 어디서 해볼까? 일단 출퇴근이 가까운데. 뭘 해볼까라는 거 저처럼 출입국 업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외국인 밀집 지역. 아니면 출입국 사무소 근처가 되겠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인허가 이런 걸 해보겠다? 그럼 어디겠어요? 인허가 시청, 구청 앞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다음 또 극히 드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근처에 사는 분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법원에 서류를 내는 건 못하는데 파생되는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 공부해보자 할 때부터 행정사가 되면 난 어디에서 할까, 어떤 업무를 해볼까 자꾸 생각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공부하시다가 합격을 딱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 합격했는데 그때 고민하잖아요. 그럼 갈팡질팡해요. 늦어요. 합격하자마자 바로 사무소 딱 얻고 업무 신고하고 바로 교육받고 바로 오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단 잠정 기간 동안 누구 밑에 배우지?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오픈하는 거예요. 어디 이제 취업해서 한번 일을 배워볼까? 그런 경우 필요 없다고요. 그냥 바로 개인 오픈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오픈해서 잘하시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아요. 어디 취직할 필요 없고, 단 이런 경우는 있어요. 로펌에 취업한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기업들도 많이 채용을 해요. 행정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젊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난 그런 거 싫어. 그럴 때 바로 오픈하셔도 바로 되고, 저도 바로 오픈 바로 했어요. 모르면 막 물어보고 이러면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할 때부터 어떤 업을 주로 해볼까, 어디서 해볼까 고민하시면서 해보고 공부하셨다가 합격하는 순간 바로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이게 OT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OT를 맞추고, 그 다음 내용부터는 이제 약간 쉬셨다가 2교시부터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